시험 문제 나올 때는 성립하는 경우인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나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주로 뭐가 나온다? 조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조문 말고는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세 군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시험에 좀 보시면 자연인의 불법행위는 750조. 근데 법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35조. 법인은 35조. 조문이 두 개죠. 1항과 2항. 1항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항은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이 조문이 나오면은 물어보는 게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물어보는 건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고 물어보는 건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거든. 성립하는 게 성립 요건이 뭐였어요? 세 가지야. 누가 잘못해야 돼요?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잘못하셔야 돼. 그렇죠? 두 번째 요건이 뭐지? 직무에 관련성이 있어야 돼.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세 번째 뭐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돼. 손해 발생. 그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하나씩 해볼게요. 이사 기타 대표자, 대표기관은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딱 5사람입니다. 나머지 지배인 같은 거 잘못하게 되면 35조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756조로 가요. 그래서 대표기관이 잘못하면 불법행위는 몇 조로 간다고? 35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라 종업원들이 잘못하면 35조로 가는 게 아니라 법인은 756조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이야. 사용자가 종업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관리 감독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 이 조문에 따라서 책임을 집니다. 차이점은 35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법인이. 근데 사용자 책임은 면책 규정이 있어가지고 선임 감독의 잘못이 없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문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제 피해자는 선택에 따라서 35조 책임 물을 수도 있고 750조 책임 물을 수 있다. 틀린 문장입니다. 대표기관은 무조건 몇 조로 간다고? 35조야. 종업원은 무조건 몇 조로 간다고? 756조. 막 선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직무 관련성은 뭘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외형 이론으로. 밖에서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실제로는 그게 대표자 할 수 있는 행위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직무 행위로 보여지면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심지어 어떤 경우라도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대표자가 자신의 대표권에 남용해서 대표권 남용의 뜻이 뭐냐면 이 남용이 사리를 도모한다는 거야. 인마의 폭해, 내 개인 재산을 이익을 취한다는 거잖아. 대표권 남용이든 또는 그게 법을 위반한 대표행위든 상관없어. 법령을 위반한 대표행위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대표자 행위로서 보여지잖아. 그럼 뭐 한다고요? 직무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이사 기타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 이사 기타 대표자 행위가 750조에서 말하는 그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연인이니까 750조에서 말하는 불법행 성립 요건이 있거든.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그걸 다 충족해야 한다는 거야. 다 시험이 잘 나와. 이거 또 이사 기타 대표자 물어볼 때도 있고 직무관에서 물어볼 때도 있고 세 번째 750조 요건을 갖춘다 다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만 누가 책임진다? 법인이 책임지는 거야. 법인 책임지고 이사 기타 대표 책임져야 안 져요? 이사 기타 대표자도 책임져. 둘은 부진정 연대채무라 그랬죠? 대표자도 책임지고 근데 문제는 판례가 누구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여기다가 누구도? 사원도. 사원이 대표자 행위에 뭐 했을 때 공동으로 저질렀거나 가담했을 때는 나쁜 놈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사원도 연대 책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례가 인정한 겁니다. 조문상으로는 이 두 사람이고 판례가 한 사람 추가시켰는데 조심하실 건 의결에 찬성했다 그래서 가담하거나 공동 저질러 보진 않아요. 좀 더 깊은 관여를 요구합니다. 자, 두 번째,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은 책임져야 안 져요? 법인은 안 지지. 법인이 불법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인은 책임 안 진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때는 누구는 책임이 없어요? 법인은 책임이 없어.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손에 피 묻힌 사람들. 두 사람이라 그랬죠? 의결에 뭐 한 사람? 이때는 찬성만 해도 책임져. 사원. 그렇죠? 의결에 찬성한 사원. 그다음 의결을 뭐 한 사람? 집행한. 이사가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집행한 이사하겠다 대표자. 요 두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이해되셨죠? 그때는 누구는 등장 안 한다? 법인은 등장 안 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불법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조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를 했을 때 대표자가 이 대표자가 뭐를 했을 때 목적 이외의 행위를 했을 때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에 법인의 책임 안 진다니까. 이해되셨죠? 다시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조문 자 162페이지 자 외우셔야 됩니다. 조문은 자 1항 불법행 성립하는 경우죠. 법인의 이사하겠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책임이 있다고요? 법인이. 이사가 잘못하면 법인이 책임집니다. 이사는 책임 안 지나요? 같이 집니다. 이사하겠다 대표자는 이로 인해서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인도 책임지고 이사도 책임지고 둘은 부진정 연대 채무. 근데 여기 덧붙여서 우리 판례는 누구도 넣어줬습니까? 사원도 대표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또는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대표자는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단 의결에 찬성했던 것만 가지고는 불법행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더 깊은 관여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자 요건이 뭐죠?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렇죠? 그때는 법인은 책임 안 져. 목적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법인은 책임 안 집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 손해를 가한 그 손에 피 묻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두 사람으로 봅니다. 의결에 찬성한 사원, 그 다음에 의결을 집행한 이사하겠다 대표자. 어떤 책임진다? 연대 책임진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성립하는 경우인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나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